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오늘은 46회 물리치료 국가고시 1교시 진단평가에 나온 개념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검사입니다. 수동 운동검사를 통해서 PROM과 끝느낌을 알 수 있고, 능동 운동검사를 통해서 AROM, 환자의 운동하고자 하는 의지, 움직임의 질, 근력과 근지구력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협응 검사입니다. 손가락 닿기 검사, 손가락 코어 닿기 검사를 통해 협응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박구비 무릎입니다. 안구비 엉덩이와 박구비 무릎이 보통 같이 나타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구조물은 신장되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구조물은 단축이 됩니다. 네 번째 척추 역구금증입니다. 어깨 높이가 비대칭적이거나 비대칭적 갈비뼈 돌출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담스 앞구분 검사나 코부 측정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크랩 운동을 통해 혹은 밀워키나 찰스턴과 같은 보조개를 통해 중재가 됩니다. 다섯 번째 끝느낌입니다. 팔꿈치 펴과 같이 단단함이 느껴지는 끝느낌, 무릎 굽힘과 같은 연부 조직끼리 압박되는 것이 느껴지는 끝느낌, 발목 발등 굽힘, 어깨 가쪽 돌림, 손가락 펴과 같이 조직 신장을 느낄 수 있는 끝느낌이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백조목 변형입니다. 백조목 변형은 먼 쪽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이 굽힘되고 몸쪽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은 젖힘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가쪽 위 관절 융기염입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데 팔굽 관절의 가쪽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손목 편 저항 시 통증이 나타납니다. 코젠 검사와 밀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깡통 비우기 검사입니다. 어깨 관절을 90도 굽힘시키고 45도 벌림시킨 상태에서 엄지가 아래로 가게 팔을 안쪽 돌림합니다. 그 상태에서 치료사는 그런 팔을 아래로 내리려고 힘을 주고 환자는 그것에 반하여 버텨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가시위근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앞플레이 압박 검사입니다. 환자는 프론으로 누워 무릎 관절을 90도 굽힌 상태로 있습니다. 치료사는 발 뒤꿈치 쪽을 누르며 안쪽, 가쪽으로 돌림을 시킵니다. 이때 통증이 나타난다면 반달연골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안쪽 반달, 가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가쪽 반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발목 앞끌림 검사입니다. 앞 목말 종아리 인대 평가입니다. 11번째 가우어 징후입니다. 바닥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다리를 짚고 밀면서 올라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진행성 근위 영양증 환자에게 나타납니다. 12번째 아시아 장애 척도입니다. 아시아 장애 척도는 A에서부터 E로 측정되는데 A는 완전 마비, E는 정상입니다. 모두 알아야 하지만 특히 중요한 건 C에서 운동 기능은 페어 이하이고 D에서는 페어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합니다. 13번째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입니다. 경도 손상은 13에서 15점, 중증도 손상은 9에서 12점, 중증 손상은 6에서 8점, 지속적 식물 상태는 5점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14번째 ADL 평가 도구입니다. 척수 손상 독립 측정의 경우 0에서 100점까지 나타내며 척추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정된 바델 지수는 0에서 100점까지 나타내며 SCI에 ADL을 평가하고 10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캐치 인덱스는 A에서 G로 나타나며 6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기능적 독립 측정은 신체 영역 4개, 인지 영역 2개로 나뉘어서 실시됩니다. 15번째 파킨슨입니다. 파킨슨은 CNS의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운동이 느립니다. 비운동성 증상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과 인지 기능 장애가 있고 수정된 HY 척도를 통해 평가됩니다. 16번째 병적 반사입니다. 호프만 반사는 가운데 손가락을 튕겨주면 엄지 검지가 굽혀지는 것을 말하고, 바빈스키 반사는 발가락을 자극하면 엄지 발가락이 펴되고 나머지는 벌림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펜하임 반사는 정강뼈 가쪽을 긁으면 엄지 발가락이 펴이 되고 나머지는 벌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든 반사는 종아리를 쥐어짜면 엄지 발가락이 펴이 되는 것을 말하고, 사도크 반사는 복숭아뼈를 자극하면 엄지 발가락이 펴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번째 뇌신경 손상 검사입니다. 3차 신경은 각막 반사 검사를 통해, 혀인두신경은 구역 반사, 삼킴 반사 검사를 통해, 도르래 갓돌림 신경은 안구 운동 검사를 통해, 얼굴 신경은 휘파람 불기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8번째 정신 상태입니다. 의식 수준은 명료, 혼돈, 졸림, 혼미, 반혼수, 혼수로 나뉘는데 각각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의력은 기억 범위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숫자를 불러주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따라 말해보라고 할 때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진압력은 계속되는 상황, 환경이나 사람에 집중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은 과거의 정보를 물어보는 검사고, 계산력은 숫자를 셀 수 있는지 검사합니다. 19번째 폐확산 능력 평가입니다. 폐확산 능력 평가는 일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모세혈관과 허파과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 평가입니다. 20번째 만성폐쇄성 질환입니다. 만성폐쇄 질환은 FVC분의 FEV1이 70%보다 작습니다. FVC는 강제 폐활량이고 FEV1은 1초간 노력성 날순량입니다. 폐쇄성 폐질환 지표는 FEV1이고 제한성 폐질환 지표는 FVC입니다.
21번째 폐질환입니다. 폐쇄성 폐질환에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 제한성 폐질환은 폐섬유증, 결핵, 무기폐, 폐렴, 폐색전증이 있습니다. 22번째 호흡 검사입니다. 최대 자발성 호흡량 검사는 근육 뼈대계 질환이거나 신경계 질환의 호흡 곤란 정도를 검사합니다. 최대 날숨 유속 검사는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에 의한 기도 폐쇄 정도를 확인합니다. 최대 들숨압, 날숨압 검사는 호흡근의 근력 약화를 평가합니다. 23번째 트레드밀 운동 부하 검사입니다. 브루스 프로토콜은 경사도 10%, 속도 1.7마일로 3분간 실시하는데 매 3분마다 경사도 2%, 속도 0.8마일에서 0.9마일 정도로 증가시킵니다. 24번째 평가면입니다. 시상면에서는 젖힌 무릎, 거북목, 척추 앞구분증, 골반 뒤기울임을, 이마면에서는 안구비 무릎, 척추 옆구분증, 수평면에서는 척추의 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번째 크레이그 검사입니다. 엎드려 무릎 90도 굽힌 상태에서 엉덩 관절을 안쪽, 가쪽으로 돌림시킵니다. 이 검사를 통해 넉다리뼈의 앞 경사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번째 보잉입니다. 한 발의 발 뒤꿈치 닿기에서부터 반대쪽 발 뒤꿈치 닿기까지 한 발짝입니다. 동일한 발의 발 뒤꿈치 닿기까지가 한 걸음입니다. 두 발의 간격을 한 발짝 너비라고 합니다. 디딤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디딤기, 부하 반응기, 중간 디딤기, 말기 디딤기, 전 흔든기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흔든기에는 초기 흔든기, 중간 흔든기, 만기 흔든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째 임상 추론 과정입니다. 첫 번째 정보 인지 및 해석 단계입니다. 즉흥적인 관찰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초기 개념화 단계입니다. 예비 작업 가설 수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추가 정보 단계입니다. 추가 정보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에 대한 개념 진화 단계입니다. 치료사의 인식 진화, 임상 추론의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관리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물리치료 개입 단계입니다. 모든 종류의 치료는 가설 검증의 방편입니다. 일곱 번째 재평가 단계입니다. 가설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28번째 임상 의사결정입니다. 환자의 검진 단계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과 문제 인식에서는 기능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하기에서는 문제 확인,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치료 계획 수립, 예후 판단에서는 목표 설정 기간, 예측, 계획, 예후, 중재를 정합니다. 치료 계획 실행에서는 환자, 치료사의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치료 결과의 재평가, 환자의 재검진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검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29번째 ICF입니다. ICF 모델에서 활동 제한과 참여 제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활동 제한은 개인적인 제한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눕고 일어서기가 힘든 것처럼 개인적으로 힘든 제한을 이야기합니다. 참여 제한은 사회적인 제한으로 예를 들자면 다리 골절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참여 제한을 이야기합니다. 30번째 소비입니다. 주관적 소견 S에서는 실질적 면담, 수집 정보를 작성하고 객관적 소견 O에서는 수행한 검사나 측정 결과를 작성하고 평가 A에서는 기능적 결함, 진단 예우를 작성하고 계획 P에서는 장기, 단기 치료 목표 설정을 작성합니다. 31번째 균형평가 도구입니다. 타임업 앤 고 테스트, 다이나믹 게이트 인덱스, 버그 밸런스, 펑셔널 리치 테스트가 있습니다. 32번째 근거 중심 물리치료입니다. 1단계 임상 질문 작성, 2단계 근거 찾기, 3단계 근거 평가, 4단계 임상 적용, 5단계 치료 결과 평가입니다. 3단계 근거 평가에서 메타 분석은 하나의 주제에 여러 논문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체계적 고찰은 임상적 치료 결과를 통합하는 것, 무작위 설계된 연구는 실험군을 무작위 배분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환자 대조군 비교 연구, 환자군 연구는 대조군과 환자군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 기술 조사는 특정 속성 변수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3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의료 재활은 재활의료, 보조도구 지원 등을 말하고 교육 재활은 교육적 내용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직업적 재활은 직업지도, 취업 알선, 취업 지도를 하는 것, 사회적 재활은 일상생활, 사회생활,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4번째 오목 위팔 관절 불안정성 검사입니다. 휘긴 검사는 아래 오목 위팔 관절 불안정성 검사이고 크랭크 검사는 앞쪽, 노르우드 스트레스 검사는 뒤쪽을 검사합니다. 35번째 운동부하 검사 종료 징후입니다. 중증도 협심증, 신경계 증상이 증가, 청색증, 창백, 피검자의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지속적 심실 빠른맥이 생길 때, 큐파 없이 ST 분절이 상승할 때 운동부하를 종료해야 합니다. 36번째 알렌 검사입니다. 가슴 우리 출구 증후군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37번째 번넬 리틀러 검사입니다. 손허리 손가락 관절에 굽힘 제한이 있을 때 근육 단축의 문제인지 관절 주머니 구축이 문제인지를 변별하는 검사입니다. 손허리 손가락 관절을 굽히고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힘할 때 가능하다면 벌레근, 뼈 사이근의 단축, 불가능하다면 관절 주머니 구축을 의미합니다. 이상 국가고시 1교시 진단평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국가고시 2교시 중재로 찾아뵙겠습니다.